안녕하세요. 오늘 프린트를 좀 보시면요. 프린트 1번 분사무소 관련 사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1번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B구에 분사무소를 두려고 하고 옳은 거 1번 설치 신고는 누구 찾아가야 돼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주된 그러니까 A구청장 틀렸고 1번은 2번은 분사무소는 보험을 미리 들죠. 분사무소는 보험을 미리 드니까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돼요. 2번이 맞아. 보험을 들었나 안 들었나를 서류로도 이렇게 물어봐요.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 증명 서류 내는 게 아니에요. 등록 신청할 때는 분사무소는 미리 보험 들었으니까 내는 거고 2번이 맞고 3번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A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 부득이한 사유에 솔직히 마음 조금 흔들리잖아. 아니에요? 마음 굳게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런 걸로 막 꼬신다고. 의외로 시험장에서 이런 게 많이 낚여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마음이 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 A구엔 둘 수가 없다. B구에 하나, C구에 하나 그렇게 하나씩 두는 거고 4번은 신고필증을 교부한 B구청장 아니죠? 신고필증 누가 주는 거야? A구청장. A구청장이 B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거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관할관청에게 이렇게 바뀌었고 5번은 B구에서 중개사고 발생했어요. 그럼 보험금을 1억까지만 청구한다. 이게 아니죠. 법인 전체 한도 내에서 최소 3억이죠.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1억, 최소 3억 그렇게 법인 전체 한도 내에서 보험금 청구하는 거. 옳은 건 2번이었고 2번은 주된 사무소가 이사 갔어요. 분사무소가 이사 간 게 아니에요. 관외 이전, A구에서 B구로 관외 이전. 틀린 거 1번 이전 신고는 B구청장 맞죠? 이전 후에 가서 만약에 이게 분사무소면 어디 가서 신고한다? 주된.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지금 주된 사무소 이게 이제 중개사무소니까 B구청장 맞고 2번 등록증의 변경상 기재로 교부할 수 있다. 이게 맞나요? 틀렸죠. 왜? 관외 이전. A구에서 B구로 관외 이전이니까 무조건 재교부. A구 내에서 이사 갔다 그러면 그게 가능해도 관내 이전만 이게 가능해도 관외 이전은 무조건 재교부. 3번은 B구청장은 A구청장에게 갑중개법인 관련 서류 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B구청장이 이전 후 A구청장이 이전 전에게 서류 송부를 요청하는 게 맞죠? 왜? B구청장은 알고 있거든. 알고 있어. A구청장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야 나한테 이사 왔어. 다 보내. 요청을 하는 거고 그러면 A구청장이 지체 없이 B구청장에게 송부하는 거고 우리는 3번만 기억하면 4번은 그냥 따라온다고요. 3번이 맞으니까 4번도 맞는 거고요. 5번은 행정 처분 관련 서류는 송부 서류가 맞죠. 행정 처분 관련 서류. 왜냐하면 이전 후가 행정 처분한다. 이전 전이 하는 게 아니라 행정 처분 관련 서류 송부하는 거니까. 틀린 건 2번이었고 3번 인장 등록 틀린 거 1번 법인 그러면 주된 사무소를 말해요.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법인 그러면 주된 사무소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한다. 맞죠?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것 따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런 거고 법인 그러면 주된 사무소고 법인 자체의 인감도장 등록 2번 분사무소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대표자 보증 동그라미 등록할 수 있다. 동그라미 맞죠? 분사무소에서만 따로 등록할 수 있다. 누가 보증하는 거? 대표자가 보증하는 거 따로 등록할 수 있다. 3번 소공은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개인. 얘는 개인이야. 개인이니까 아무거나 등록할 수 있어요. 신고한 인장 등록할 수도 있어. 인감도장 등록할 수 있고 막도장 파서 등록할 수 있고 개인들은 아무거나 등록할 수 있다. 도장 크기만 맞으면 되니까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개인들만 도장 크기 정해진 거 4번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전부 다 전자무소가 된다 그랬어요. 4번이 틀렸네.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잘 보자.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전부 다 전자무소 된다. 5번 변경 등록은 며칠? 7일
하지 않으면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인장 관련 위반이면 다 정지,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개공은 업무정지고 소공은 자격정지고. 바꿔치기 되면 안 돼요. 개공인데 자격정지 그러면 안 된다고. 개공은 업무정지, 인장 관련 위반이면, 변경 등록 7일 이내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예요. 개공은. 4번 휴업 폐업 옳은 거. 1번 뭐가 틀렸어요? 잘 보이나요? 3월 이상이 아니라 초과. 이런 게 치사하죠. 치사반스 똥반스 적어놔야 돼. 아우 너무 치사하다. 근데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옛날에는 3월 이상이었어요. 법이 바뀐 거야. 3월 초과로. 3월 이상이 아니라 초과 이렇게 나와야 되고. 2번 절대로 6월 초과 안 되나요? 되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입영, 취약, 요양 뭐 다른 것도 다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된다. 틀렸고. 3번 휴업은 등록이 있다 없다? 있다. 휴업은 등록이 있어요. 등록이 있는데 쉬는 거야. 그래서 다시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고요. 딴 데 취업하면 이중 소속이 되죠. 3번이 제일 많이 났어요. 시험에. 휴업했는데 자꾸 딴 데 취업한대. 안 된다. 휴업했는데 딴 데 취업하면 이중 소속 안 된다. 3번이 맞고 4번은 폐업 한때 신고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고자 사전 신고야. 3월 초과 휴업 하고자, 재개 하고자, 변경 하고자, 폐업도 하고자, 전부 다 사전 신고 하고자. 그럼 질문, 사무소 이전 신고도 사전 신고인가요?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신고, 이전 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거는 헷갈리면 안 되고. 폐업은 하고자 이렇게 나와야 되고. 5번 재개 신고는 등록증을 찾아와야 돼요. 그건 맞아.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자문서가 인정 안 되는 건 아니라고요. 된다.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가 된다. 왜냐하면 첨부할 게 없어서. 등록증 첨부는 아니니까.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등록증 원본 첨부여서 방문 신고로만.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된다. 매년 나오니까 잘 봐야 돼요. 옳은 거는 3번이고. 5번 성명 표기 옳은 거. 1번 부칙상 개공, 부동산 중개는 사용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안 되는 거지. 부칙상 개공이. 부동산 중개는 돼요. 사용할 수 있어요. 2번 개공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에다가 동그라미 현관펜 별표 보일 때까지 보여라 2니까 1학년 1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맞고. 답은 2번이 맞고. 2와 유사한 명칭 1학년 1반. 3번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이죠. 대표자 성명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가 대표자 성명. 간판에 성명 표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따로따로. 3번 틀렸고. 4번은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그냥 공인중개사, 장롱면허, 시험 붙었대요. 공인중개사는 사용할 수 있다. 시험 붙는 순간에 공인중개사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뭐가 안 되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건 안 되죠. 시험 붙고 일은 안 하고 있대요. 시험만 붙었어요. 공인중개사까지만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4번 틀렸고. 나온 적 있었고 시험에. 5번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 요거 위반. 그 밑에다가 일을 하고 있음, 안 하고 있음, 일을 하고 있음. 사무소 명칭 위반, 성명 표기 위반은 밑에다가 일을 하고 있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철거명령 해야 된다고. 해야 돼요. 철거명령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 돼. 일을 하잖아, 이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대집행, 간판 떼면 깜짝 놀란다고. 사람이 안 놀래, 놀라지. 간판을 갑자기 떼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철거명령이 있다. 철거명령을 불이행하면 그때 대집행 순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그럼 질문.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세 가지는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걔는 철거명령이 없다고. 그래서 본인이 지체 없이 철거를 해야 되고 안 치우면 바로 대집행. 일을 안 하니까. 근데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는 일을 하고 있음. 일을 하고 있음.
됐고, 제가 해설에 좀 적어놨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를 하나하나만 잘 보면 되고. 6번 문제, 고용인인데, 고용인 관련 문제. 중개보조원이 을이에요. 을이 동그라미 이제 1번 지문, 을이 업무 수행과는 무관하게 행인을 폭행했어요. 이거 업무상 행위예요? 아니죠. 그러면 갑이 책임지나? 안 지죠. 100만 원 치료비를 부담했을 때 갑이 민사 책임 없다. 맞죠? 요 행동에 대해서는 갑은 어떠한 책임도 안 져요.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 안 진다. 왜? 업무상 행위가 아니니까. 폭행이잖아. 중개사고 쳤을 때 책임지는 거지. 2번, 을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업무상 행위로 손해 입혔어요. 그럼 갑은 책임지죠.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개공은 무과실 책임. 그럼 중개보조원은 책임 안 지나? 책임을 진다고. 손해 입힌 장본인이 당연히 물어줘야죠. 얘가 안 물어줄 수는 없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판례니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손해 입힌 장본인 물어주는 거예요. 그럼 질문, 중개보조원이 자기가 물어줬어요. 중개보조원이 구상권 행사 인정돼요? 그건 안 되죠. 개공이 물어줬으면 구상권 인정이 돼도 중개보조원이 물어주면 그건 억울하지 않잖아. 지가 손해 입힌 거니까. 3번, 중개보조원이 을이 주로 중개 업무를 했어요. 자격증 없는 애가 주로 했어. 개공은 서명 및 날인만 했대. 일은 누가 했어요? 중개보조원이. 제가 양도되어 어떻게 판단한다? 일을 누가 했나?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이 일을 했잖아. 지금 주로 다 했잖아. 등록증 양도되어 될 수 있다. 이게 개공이 서명 및 날인이 했다. 개공이 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일을 누가 했나가 중요한 거지. 3번 맞고 4번은 민사, 형사, 민사인지 형사인지 옆에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판단해서. 민사야, 형사야. 손해배상 그러면 민사고요. 벌금, 양벌 규정 그러면 형사예요. 자, 민사, 형사? 형사. 왜? 벌금, 양벌 규정. 그런 거 형사잖아.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 안 받는다. 맞네? 형사에서는 무과실,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대요. 무과실, 벌금 선고를 안 받는다. 맞죠? 민사는 무과실 책임, 민사는 손해배상. 형사는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를 안 받는다. 그렇게 하는 거고. 5번은 개공이 물어줬으면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됐고. 틀린 거는 2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오늘은 190페이지 중개계약부터. 중개계약. 거기 양가로 1번 중개계약 일반적인 정의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요것만 주의하시면 된다고요. 뭐냐면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을 좀 나누고 있자 제발. 아직까지도 많이 헷갈려요. 얘는 시작 단계, 중개계약은. 그러니까 부동산에 물건 내놓는 거 그거예요. 얘는 마무리 단계, 매매, 임대차가 체결된 걸 말해요. 마무리 단계. 일이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왜 이걸 나눴냐면 소공 때문에. 자격증 있는 직원, 여기 시작 단계에는 관여가 안 된다고. 근데 마무리 단계는요, 관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두 가지가 있네. 여러 군데 물건 내놓는 거, 부동산마다 물건 내놓을 수 있는 거, 일반 중개계약. 한 명에게 물건 내놓는 거, 전속 중개계약. 거기에 소공은 다 관여가 안 된다고. 얘한테 중개 의뢰해도 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조건 처음에는 데리고 가야 돼. 개공한테. 제가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래서 소공이 뭐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관여가 안 돼. 근데 여기 마무리 단계, 거래계약, 매매나 임대차, 그거는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쓸 수 있고 서명 및 날인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관여가 되니까. 그래서 모든 중개계약 당사자는 중개의뢰인과 개공이에요. 그게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죠. 190페이지.
190페이지 밑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중개계약은 누구랑 누구, 계공과 중개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소공 X. 소공은 관여가 안 된다. 중개계약에는 시작 단계를 말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191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법적 성질은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모든 중개계약이 낙성, 불효식, 유상, 쌍무예요. 모든 중개계약이 똑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임의계약, 중개 의뢰를 거절할 수 있어요. 모든 중개계약이 낙성, 불효식, 유상, 쌍무, 임의계약, 모든 중개계약이 청약과 승낙이 의사표시로만 일정한 형식 요하지 않고 유상, 돈 받을 거고 반대말은 무상, 우린 유상, 일반 중개계약이건 전속 중개계약이건 유상, 쌍무, 이건 뭐죠? 이라니 쌍무, 욕하는 거 아니야? 의무가 둘 다 있는 거죠. 욕하는 게 아니라고. 욕하는 것 같았고, 쌍무, 아니라 중개 의뢰인, 계공 둘 다 의무가 있다. 이거는 중개 의뢰 거절할 수 있는 거, 임의계약, 강제계약이 아니라. 다른 건 몰라도 유상계약인 거는 꼭 아셔야 된다. 모든 중개계약이 유상, 즉 우리가 돈 벌라고 하는 거지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중개계약 체결했대요. 왜 한 거야? 아니 돈 벌라고. 유상.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모든 중개계약은 다 유상이다. 유상. 그것만. 그럼 질문. 여러 군데 물건 내놓는 게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한 명에게 맡기는 게 전속 중개계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건 뭔데요? 당연히 일반 중개계약. 제목이 일반 중개계약이잖아요. 그럼 질문. 거래는 뭐가 더 잘 돼요? 여러 군데 물건 맡기는 게 거래가 잘 돼요? 한 명에게 맡기는 게 거래가 더 잘 돼요? 한 명에게 맡기는 게 전속 중개계약. 왜냐하면 책임 중개 실현. 여러 군데 맡기면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로에게 미룰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여러 군데 맡기는 게 거래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법을 만든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야. 한 명에게 맡기는 게 거래가 더 잘 된다. 그런 생각. 실제로 그렇든 그렇지 않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법을 만든 사람이 생각이 중요해. 한 명에게 맡기면 책임 중개 실현이어서 거래가 더 빨리 된다. 잘 된다. 여러 군데 맡기면은 서로 미룰 수 있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일반 중개 계약보다 전속 중개 계약이 거래가 더 잘 된다. 그런 개념. 자, 194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을 보시면요.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요청이 있는데 양가로 2번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요청 옆에다가 결론을 적어 놔야 돼요. 계공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일반 중개 계약은 계공 의무가 없다. 이게 일반 중개 계약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거래도 빨리 안 되는 거고 여러 군데 물건 맡기면 계공이 의무가 없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중개 의뢰인이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요청해도 거절해도 돼요. 작성 안 해도 된다고. 작성 의무가 있지 않아. 거절해도 돼. 의무가 없으니까. 단 뭐는 있냐면요. 그러나 BUT, but 그러나 확인 설명 의무는 있어요. 이거는 있어. 확인 설명 의무는 무상이어도 있어요. 면제가 안 돼. 설명은 똑바로 잘해줘야 돼.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공통점, 확인 설명 의무. 설명은 잘해줘야 된대요. 일반 중개계약도. 설명해주는 거 이것 빼놓고는 의무가 없어요. 예. 확인 설명 의무, 중개 의뢰인은 협조, 잘 들어주는 거. 이거는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공통. 계공은 확인 설명을 잘 해야 되고 중개 의뢰인은 협조해야 되고 그렇게. 양가로 3번은요.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사항은 거절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작성하자고 응했대요. 그래 작성하자 일반 중개계약서를. 그럴 때 요 네 가지는 꼭 적어 놓으래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그 박스에서 동그라미 3번만 별표죠. 중개보수만. 왜 그러냐면 유상계약이니까. 유상계약.
지금 일반 중개계약서예요. 일반 중개계약서. 그래도 일반 중개계약이 유상이니까 받는 돈이 뭔데? 중개보수 적어둬야 돼. 자, 모든 중개계약서에는 중개보수가 기재가 돼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 유상이니까. 일반 중개계약서 중개보수 기재해라. 전속중개계약서 중개보수 기재해라. 모든 중개계약서에는 중개보수를 기재해야 된다. 유상계약이니까. 중요하진 않고. 그리고 양가로 4번에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 서식이 있다라는 건 중요하죠. 옆에 195페이지에 서식이 있어요. 이렇게. 자, 요건데 표준 서식 같은 말이 법정 서식이거든요. 또 얘랑 같은 말이 있어요. 별지 서식. 이 세 가지가 같은 말. 뭐라고 나올진 몰라요. 일반 중개계약서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작성 의무가 없어서. 근데 있어. 표준 서식이 195페이지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 정해놓은 게 있어. 국장이 딱 정해놓은 게 있다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거래계약서. 매년 나오는 거. 작년도 나왔죠?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표준 서식이 없어요. 없어. 자, 우리가 부동산 가서 실제로 작성하는 건 뭔데요? 거래계약서예요. 매매계약 체결됐다고 오라 그러잖아. 가서 매매계약서 쓰고, 임대차계약이면 가서 임대차계약서 쓰고,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는 본 적이 있다고요. 보신 적 있나요? 있다고. 근데 그거는 표준 서식이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야. 없으면 불편하니까 협회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서식이지 표준 서식이 아니에요. 중요한 서식인데 없어. 근데 얘는 쓰잘데기가 없다고. 이거 작성하지도 않아, 이거. 우리가 부동산에 물건 내놓을 때 전화로 물건 내놓고 마는 거지. 물건 내놓을 때부터 가서 뭔가 작성하지 않잖아요. 근데 있다고, 서식. 다시 단계로 넘어와 보세요. 이쪽 단계. 여기 시작 단계. 이때 서식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서식이 있다는 얘기야. 시작 단계에서는 서식이 있어. 우리가 작성하지 않는데 있어. 근데 마무리 단계 거래계약에는 서식이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작성하는 건 이건데 이쪽에는 서식이 없다고. 골 때리게 돼 있다고. 법이. 그래서 이게 엄청나 매년 나온다고 이게.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다. 있어 보이는데 본 적도 있고. 근데 그게 표준 서식이 아니었다. 협회가 그냥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매매계약서를 나는 좀 다르게 만들어 볼 거야. 좀 특이하게 만드시면 돼. 향기 나는 종이로 만들어 봐야지. 만드시면 된다고. 특이하게. 요즘 개성이 좀 있어야 되니까. 가능하다고 그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만들면 돼요. 심지어 그냥 난 귀찮아. A4지에 그냥 작성할 거야. 매매계약서. 아유 그것도 돼. 서식이 없으니까. A4지에. 이면지에 작성해도 돼요. 상관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여기. 그래서 거래계약서가 표준 서식이 없구나. 이렇게 195페이지에서 일반 중개계약서 이렇게 표준 서식이 있단 말이에요. 별지 14서식. 이게 국장이 정해놓은 표준 서식인데 그 제목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놔야 돼? 사용 의무 없다. 얘는 사용할 의무가 없어. 그냥 있기만 한 거야. 별 의미가 없는 서식이에요. 사용 의무 없다. 개무시해도 되는 거야. 개무시. 국장이 이거 사용하라고 막 권장해온대. 개무시해도 돼. 의무가 없으니까. 사용 의무 없다. 그래서 결론은 일반 중개계약은 개공의 의무가 없다.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군데 물건을 맡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요. 확인 설명만 잘 해주래. 확인 설명만. 그거 빼놓고 개공 의무가 없다. 일반 중개계약은. 이제 197페이지에서 전속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만 두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거지. 일반 중개계약은 살짝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이거는 의무가 없으니까. 전속 중개계약 여러 군데 물건을 맡기는 한 명에게 맡기는 거. 일반 중개계약이 여러 군데 맡기는 거. 이거를 왜 체결했다? 여러 군데 맡겼더니 거래가 빨리 안 되니까. 일반 중개계약이 거래가 빨리 안 되니까. 한 명에게 맡겨서 거래를 빨리 하려고.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 전속 중개계약의 옆에다가 거래가 빨리 된다 적어놔야 돼. 거래가 빨리 된다. 신속한 거래를 위해서
전속중개계약이다. 왜 그러냐면 개공이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한 명에게 맡기는 거 개공 의무가 있죠. 의무가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가 매년 나와. 5가지를 딱 적어놓고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전속중개계약책이라고 7일 이내 부동산거래 정보망 인터넷 사이트에 또는 일간신문, 벼룩시장이 아니에요. 일간신문 정보를 공개하래. 광고하란 얘기예요. 자, 전속중개계약 왜 체결 했다고? 이거 왜? 거래를 빨리 하려고. 그럼 보세요. 광고를 해주면 거래가 빨리 될 거 아니야. 광고를 해주래. 그리고 다만 비공개 요청 들어오면 야 공개하지 말아줘. 비공개 요청 들어오면 무조건 비공개예요. 원칙은 공개, 비공개 요청 시에 무조건 비공개. 그렇게 돼. 원칙은 공개, 비공개 요청 시에 무조건 비공개. 그리고 7일을 제가 이렇게 가로로 묶어놓은 이유는 7일이 빠져 있어도 이게 틀리지 않아요. 들어가면 정확히 맞고. 이거 개공 우리가 하는 건데 여유 있게 10일이 아니에요. 7일. 왜 그래? 거래가 빨리 돼야 되잖아. 7일. 근데 이제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라. 맞는데 생략하고 그냥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한다. 그래도 맞다고. 7일 이내가 들어가면 정확히 맞고 빠져 있어도 틀린 건 아니다. 틀린 거는 10일 이내 그런 게 틀린 거지. 7일. 그리고 또는이에요. and가 아니에요. 및, 과 그런 게 아니야.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에 한 번만 공개하면 돼. 둘 모두 다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생각해야지. 비용도 둘 모두 다에 공개하는 건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둘 중 하나에 한 번만. 그리고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공개 사실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요. 통지 방법에 제한이 있어요. 문서 통지. 문서로. 구두 X. 우리는 구두가 나오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다 문서. 한 번만 공개하면 되고 한 번만 알려주면 돼.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광고도 했어. 알려주라고. 그 다음 세 번째. 업무 처리 상황.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래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은 역시 문서로 통지. 문서 통지. 구두 X. 업데이트를 시키란 얘기예요. 업무 처리 상황은. 2주일에 1회 이상. 자, 이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 일주일에 2회 이상 X. 이렇게 바꿔치기 할 거 아니야. 그죠? 일주일에 2회는 너무 빡세다. 2주일에 1회 이상. 이 정도 되면 할만하지. 2주일에 1회 이상. 외우기도 쉽다고. 코미디언 2주일 아시잖아. 콩나물 팥빵 모셨냐? 따지냐? 그분 때문에. 2주일 때문에 한 번 이상 우리가 웃었거든. 지금 돌아가셨지만. 코미디언 2주일 때문에 1회 이상 웃었다. 시험장에서는 잘 보여. 안 틀려 아무도. 코미디언 2주일 때문에 1회 이상.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잘 틀려요. 정보를 공개한 거를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 OX. 정보를 공개한 거를 2주일에 1회 이상 X. 정보를 공개한 거는 지체 없이 한 번만 통지.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그렇게 해줘. 문서 통지 2가지가 있으니까 요거를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다고. 뭔지를 잘 봐야 돼. 그 다음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이 있어요. 표준서식이 있고 얘를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 전속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 사용 의무가 있어. 아까 일반중개계약서는 사용 의무 없다고 적어놨죠. 전속중개계약서는 사용 의무가 있고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를 몇 년간? 3년간 보존하는 거죠.
자, 보존기간들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일반중개계약서 빵년 없어. 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기간 없어. 빵년. 그렇게.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거래계약서만 특이하게 5년. 이렇게. 일반중개계약서는 빵년 없다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1번이야. 광고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얘만 위반을 하면 임등치,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다른 건 다 업무정지예요. 다른 건 다 위반하게 되면 업무정지야. 제재가. 얘만 1번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인데 공개했다. 임등치. 다른 건 업무정지. 근데 2번, 3번은 나오질 않아요. 4번, 5번만 나와. 외우기는 쉽죠.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니까 뭐다? 정지. 서 하면 정지. 서, 정지. 서, 정지할 거 아니야. 확인설명서, 정지. 거래계약서, 정지. 서 하면 정지. 서만 들어가면 세 가지.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정지. 1번만 임등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인데 공개했다. 임등치. 그렇게 보시고 198페이지 보세요. 198페이지에서 굵은색 2번에서 파란색 1번 개공의무 양가로 1번 표준계약서 사용의무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이 있어요. 있고 사용을 해야 된다. 전속중개계약서는. 그리고 3년간 보존해야 되고 양가로 2번 정보 공개 의무와 통지. 첫 번째 줄 개공은 전속중개계약 체계로 7일 이내를 저처럼 가로로 좀 묶어주세요. 7일 이내가 들어가 있으면 정확히 맞고 빠져 있어도 맞다고.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는 거고 비공개 요청 시에는 무조건 비공개고 또 정보를 공개한 때 공개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고 양가로 2번의 세 번째 줄에 공개 사실은 한 번만 알려주면 되고 옆에 양가로 3번처럼 업무 처리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라. 업무 처리 상황은 2주일에 1회 이상. 코미디언 2주일 때문에 1회 이상 우리가 웃었으니까. 양가로 4번은 적어놔야 돼. 옆에다가 공통. 양가로 4번은 공통이에요.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공통.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은 일반 중개계약도 있었잖아요. 공통이라고. 그럼 중개 의뢰인은 협조를 해야 되고 설명하면 협조해. 그건 공통이다. 양가로 5번 전속 중개계약서 보존 몇 년간? 3년간 보존하는 거.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 서니까 정지. 위반하면 정지. 그렇게 되고. 그리고 198페이지 밑에 있는 공개해야 할 정보. 요 놈도 독자적으로도 잘 나와요. 공개할 정보. 요거를 해볼게요. 별표를 칠해놓고 공개할 정보를. 그리고 확인 설명 사항과 구분을 해야 돼. 지금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있어요. 이거죠. 7일 이내에 광고를 하래. 광고를. 그러면 어떤 것들을 광고하면서 할지. 만약에 집이었대요. 주택이었어. 그럼 이 집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공개하면서 광고할 건지 그 내용이야. 뭐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정보를 공개하래. 예, 저 집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 적어놔요. 권태기에 어떻게 하자? 도와주자. 권태기에는 서로 간에 도와주자. 공조, 권태기의 공조. 이게 권리관계, 상태 두 가지. 벽면 도배의 상태, 수도전기가스 상태. 이따 찾아볼게요. 기본적인 사항이 뭔데? 표시사항. 그리고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사실관계. 자, 이 네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소지 목적이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지 목적 이 네 가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사항이고
표시라고 부르고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 집에 대해서 소, 지, 목적,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을 공개하래. 왜? 그래야 특정이 돼요. 어느 집인지 특정하기 위해서. 사람일 때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필요하고 물건은 소, 지, 목적 그런 게 필요해. 어느 집인지 특정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 표시사항,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사실관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런 거고 거래 예정금액, 거래가 안 됐어요.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공법상 제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환경 조건은 일조량, 소음, 진동, 눈에 안 보이는 거. 입지 조건은 도로, 대중교통, 우리 동네에 있으면 좋은 거. 그런 것들. 그리고 권리관계에서 권리자, 주소, 성명 이런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돼. 무조건 비공개. 신상 털린다.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그리고 얘는 공법상 제한이고 공시지가를 따로 빼서 공시지가는 공개를 해요. 하는데 자 임대차 새 살면서 이게 그닥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잖아. 그죠? 임대차에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매매라면 무조건 공개. 임대차에서 공시지가는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이제 뭐가 있냐면 얘랑 비교해서 확인설명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확인설명사항 설명할 때 뭐를 설명하는가 이거이지 이제 자, 이런 상황 요 집에 대해서 내가 광고를 한 거야. 광고를 누가 봤어요. 마음에 든대. 내가 광고한 이 집이 마음에 든대요. 사겠다고 찾아온 거야. 야, 나 이거 마음에 드네? 찾아왔어. 그 찾아온 사람에게 말로 설명해 주래요. 그럼 뭐를 설명해 줄까요? 똑같은 거. 내가 광고한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왜? 내가 광고한 게 마음에 드니까 찾아왔잖아. 근데 얘는 설명을 듣지 못했잖아요. 자기가 눈으로만 본 거지. 그래서 말로 설명해 주래. 확인 설명사항. 내가 광고한 게 마음에 들어서 찾아오면 설명해. 말로. 그러니까 똑같아요. 권태기의 공조. 똑같은데 다만 취 중 술 한 잔 먹고 술 많이 먹었대. 토하는 거야. 왜? 토하는 거. 공조. 그러니까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취 중 토만 달라. 이 세 가지만. 취, 중, 토 이 세 가지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뭔지만 파악을 해보자. 취득세. 사겠다고 찾아온 사람이잖아. 양도소득세를 설명해요? 웃기는 거지. 사겠다는 사람인데 취득세. 그리고 중개보수 얼마인지도 설명해 주래요. 중개보수 나오면 실비, 비용도 짝꿍이거든요. 그리고 토지 이용계획 이렇게 세 가지. 취, 중, 토 세 가지. 확인설 명사항만 되고 공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금방 차이점이 눈에 들어와. 아, 취중토는 공개하는 게 아니었구나. 취중토는 확인설 명사항만 되는구나. 근데 공시지가, 존엄은 따로 빼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공개는 했단 말이에요. 공개는. 근데 여기서 확인설 명사항은 아니에요. 공시지가는 말로 설명은 안 해도 된대. 확인설 명사항은 아니다. 말로 설명은. 매매건 임대차건 뭐건 다시 설명해 줄 필요 없대요. 공시지가는. 공개는 했지만. 그러니까 취중토는 나중에 헷갈리지도 않아. 아, 취중토는 확인설 명사항만 공개하는 거 아니고 공시지가만 잘 기억하면 돼. 공시지가는 뭐가 아니다? 확인설 명사항이 아니다.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다. 공시지가는. 공개는 했잖아요. 일단. 확인설 명사항이 아니라고. 그래서 얘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림이 있는 거지. 어떤 그림? 이렇게. 둥그니까 공, 축구공처럼 공을 이렇게 그리시고 공, 시집가, 시옷. 둥그니까 공, 시집가, 시옷. 확인설 명, 밝을 명자잖아요. 날일자, 달월이 아니라 밝을 명사항은 아니다. X. 외계인처럼. 공, 시집가는 확인설 명사항은 아니다. X. 확인설 명사항이 아니잖아.
나중에 이 그림은 잘 그리시는데 어디다 써먹는지가 잘 안 돼. 그게. 공, 시집가, 확인설, 명사항은 아니다. 공, 시집가, 확인설, 명사항은 아니다. 그거 기억해야 되고. 보세요, 이제. 거기 198페이지에서 밑에 참고, 공개해야 할 정보. 자, 1번 두 번째 줄에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보세요. 같은 말이죠. 기본적인 사항, 표시사항,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사실관계, 소, 지, 목적. 권태기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말한다고 1번이. 권태기에서 기. 2번 상태, 3번도 상태 몇 가지? 2가지. 4번이 입지 조건, 환경 조건, 권태기의 공조,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조에다가 동그라미죠. 2번, 3번은 태에다가 동그라미고 4번은 입지 조건 조, 환경 조건 조. 권태기의 공조. 5번은 권리관계죠. 권리관계. 권태기에서 권리관계. 저당권 같은 권리관계. 그리고 다만 권리자의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무조건 비공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고 무조건 비공개. 6번이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7번이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 단 임대차에서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 일단 하는 거잖아요. 뭐는 아니다? 확인설 명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위에다가 199페이지 맨 위에다가 세 가지 X를 적어주세요. 뭐 X예요? 저거 취, 중, 토 세 가지 X라고 적어놔야 돼. 취득세 X, 중개보수 X, 토지이용계 X. 세 가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기 없네. 취중토는. 그죠? 그럼 그 취중토가 어디 있을까? 뒤에 있겠죠. 뒤에. 확인설 명상에 있겠지. 218페이지. 218페이지 확인 설명사항. 자, 세 가지 찾아서 동그라미 별표를 칠해 놓으세요. 세 가지. 뭐 찾아야 돼? 취, 중, 토. 세 가지 찾아서 동그라미 별표를 칠해 놓자. 취는 어디 있어요? 9번.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취득함에 따라 취. 218페이지에서 동그라미 9번. 취득함에 따라 취. 중은 어디 있어요? 동그라미 3번에 거래 예정 금액, 중개보수. 중. 동그라미 별표. 토는 4번에 있네. 토지용계. 동그라미 별표. 취, 중, 토. 세 가지 찾아서 동그라미 별표고. 자, 눈을 씻고 찾아봐도 공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공시지가 X. 그리고 그림 하나 여기다 그려놔야지. 공시지가는 확인설 명상이 아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공시지가 없잖아.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공시지가 X. 공시지가는 확인설 명상이 아니다. 공시지가는 공개는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서로 아닌 거 위주로 기억을 해놔야 문제가 잘 풀려요. 취, 중, 토는 공개하는 건 아니고 확인설명사항만. 공시지가는 공개는 했단 말이야. 공개는. 근데 확인설 명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를 여기다가 그려놓으면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199페이지 중개 의뢰인 의무. 전속중개계약은 중개 의뢰인도 의무가 있어요. 파란색 2번 맨 밑에 중개 의뢰인 의무. 대표 예제를 풀어볼까요? 199페이지에서 문제를 안 풀어봤네. 대표 예제 기출문제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공개할 정보에 해당되는 거 찾아보래요. 뭐라고 적어놔야 돼? 권태기의 공조. 권태기의 공조 딱 적어놓고 권태기의 공조. 기억은 상태, 권태 맞잖아. 니은은 인적사항은 무조건 비공개죠.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된다고. X 공개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 디귿은 디귿이 뭐야? 입지조건. 도로 대중교통 나오면 이건 입지조건. 우리 동네에 있으면 좋은 거. 입지조건이니까 맞죠. 권태기의 공조,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조 맞고. 리을은 상태잖아. 상태 몇 가지? 2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벽면도배 상태, 수도전기가스, 오수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상태.
그래서 니은만 빼고 다. 답은 4번. 그렇게. 밑에 중개의뢰인 의무.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 위약금 지불 의무, 비용 지불 의무 두 가지가 있는데 위약금 지불 의무는 뒤에 가로하고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괘씸한 경우. 위약금 지불 의무는 괘씸한 경우야. 읽어보고선 야 요거 좀 괘씸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읽어보고. 그럼 위약금이야. 괘씸한 경우.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박스 1번, 2번 200페이지에서 1번, 2번이 괘씸한 경우 위약금이에요. 중개 보수가 아니라 그만큼을 위약금으로 중개 보수를 준다 그러면 틀려요. 위약금. 1번이 왜 괘씸해요? 유효기간 내에 유효기간이 3월인데 보통 3월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공한테 의뢰해서 그쪽에서 거래를 홀랑해버렸대. 이게 왜 괘씸해? 나는 세대인 거니까. 아니 전속중개계약은 나만 믿고 맡겨야죠. 근데 나 말고 딴 데 의뢰해서 거기서 거래한 거야 지금. 나 말고 나 뭐 된 거야? 세대잖아. 괘씸하지. 내 입장에서 괘씸하잖아. 나만 믿고 맡겼어야죠. 유효기간도 남아있는데 가로하고 적어놔야죠. 나 완전히 세대했어. 좀 잘 부르지 않았어요? 되게 만족스럽다. 나 완전히 세대했어. 적어놔. 나 세대인 거니까 괘씸하잖아. 그래서 1번이 엄청 나와요. 왜? 읽어봐도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읽어보니까 이게 뭐가 괘씸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죠? 솔직히 전혀 괘씸해 보이지가 않잖아. 괘씸한 건데. 나 완전 세대인 거라서 괘씸한 건데. 2번은 안 틀려요. 2번은 내가 한 명을 소개한 거예요. 근데 나를 빼고 어떻게 했어? 직거래했잖아. 괘씸하잖아요. 걸리면 이거 진짜 죽여버리지. 내가 소개했는데 나 빼고 둘이 만났다고. 왜? 중개보수 안 주려고 지금. 가끔 그런 생각 하시잖아. 개공 빼고 한번 슬쩍 만나서 계약서를 써볼까? 그런 생각 하잖아. 거기에 괘씸한 경우다. 위약금 안 된다. 아니, 내가 소개시켰는데 왜 나를 빼고 지들 둘이 만나냐고. 그래서 1번, 2번은 위약금. 중개보수가 아니라 위약금. 특히 1번을 주의하자. 1번을. 다른 데 의뢰해서 그쪽에서 거래를 홀랑하면 나는 완전히 세대인 거라서 괘씸하다. 양가로 2번은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친구가 그냥 사겠대. 안 파실 거야? 팔아야지. 전속중개계약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다 그래요. 거래할 수 있어. 그 대신에 중개보수 50% 범위 안쪽에서 비용 쓴 거 있으면 비용 주면 돼요. 위약금 X, 중개보수 50% X, 뭐를 줘라? 비용. 소요 비용 지불 의무잖아요.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 쓴 거 없으면 안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 100만 원인데 비용을 60만 원 썼대요. 얼마 주면 돼? 중개보수 50%예요. 50만 원이죠. 비용은 60만 원 썼어. 얼마? 50만 원. 중개보수 50%가 최고 한도예요. 이렇게. 자, 중개보수 100만 원인데 비용 30만 원 썼어요. 얼마 주면 돼? 30만 원. 왜? 이거 50%잖아요. 안 남았잖아. 안 나오니까 이거 주는 거지. 중개보수 50% 주는 게 아니니까. 비용 주는 거니까 30만 원이죠. 비용 쓴 거 없대요. 빵원. 비용 쓴 거 없으면. 뭐로 잘 나와? 중개보수 50%를 지불한다. X. 그렇게 잘 나온다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하면 중개보수 50% 주는 게 아니라 50% 범위 안쪽에서 비용이다. 비용. 그렇게 하는 거고. 됐고. 아까 제재는 뭐 설명드린 거고요. 제재는. 양가로 3번에 있는 확인 설명 의무, 협조 의무는 공통이죠. 이것도 역시 거기 양가로 3번에 제재 위에 있는 확인 설명 의무, 협조 의무도 공통 적어놔. 그러니까 확인 설명 의무, 협조 의무는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공통이다. 확인 설명 의무, 협조 의무는 공통. 그렇게 적어놓고 좀 쉬었다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만 좀 잠깐 보고요. 서식 좀 보고 좀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좀 쉴게요.